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도 이틀 연속 반등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조금 반등해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또 어떠한 경제 뉴스, 경제 이슈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마약에 취한 20대 3명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도 아니고 뭐 으슥한 골목도 아니고 불법적인 장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했다가 걸렸다는 거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만약에 우리가 설령 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낮에 캠핑장에서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마약이 있는데 음지에서 사용되는 마약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캠핑장에서 마약을 한 게 어떻게 걸렸나 봤더니 3명이서 그냥 마약을 한 다음에 한 명은 화단에서 누워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그 와중에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차문을 열어놓고 운전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당연히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가 없겠죠. 운전을 하다가 다행히도 다른 곳에 피해는 주지 않고 계곡에 있는 도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리시 이 내용을 보고 야 근데 최근 들어서 마약에 관련된 뉴스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오늘만 뜬 뉴스가 벌써 3개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3개가 똑같은 걸 말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르다는 게 좀 소름 돋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소식을 보면은 부산에서 마약을 투여한 여성이 숨졌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한 래퍼가 또 마약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네요. 마약을 하고 PC방에서 난동 부린 20대가 검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통 진짜 음지에만 있는 게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뉴스를 보니까 과연 마약이 음지만 있는 게 맞을까요? 조금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봤더니 바로 마약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개인적으로는 야 이거를 진짜 못 잡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약 청정구 이 타이틀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테슬라는 300슬라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주식 분할을 하기로 결정한 테슬라, 오늘 25일부터 분할되어서 거래가 된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왼쪽에 891달러, 이 테슬라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300슬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식 분할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이 되며, 이때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평균 1년 동안 12%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만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절대 악재는 아니란 소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테슬라 사야 됩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모두가 아는 호재이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선반영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해볼 수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했을 때도 분할 전에는 주가가 올랐는데 분할 후에는 응 선반영이야 라고 말하면서 3주간 2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테슬라의 본연의 매력을 봐라 라는 투자자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IRA 법안,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법 있죠. 여기서 수혜를 많이 받는 게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좋은 기대감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테슬라는 300슬라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 또 실적이 안 좋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엔비디아는 소폭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매출액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벌써 실적이 안 좋다고 말한 게 두 번째다 보니까 투자자의 실망감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발표 시간에 거래에서 4.6%나 하락하는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만약에 쇼크가 나온다면 엔비디아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일단 다행히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보합 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장중에는 주가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엔비디아의 악재도 지난번에 한번 크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이미 한번 맞았죠. 그러니까 이번 악재는 그냥 쓱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망을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하락은 없겠죠. 왼쪽에 필라델피아 주봉을 보시면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는 쭉쭉쭉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평생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언젠가 반등을 해주겠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보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신한금투가 과거의 사례를 검토해보자면은 내년 1분기에 반도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죠. 조금 더 내용을 보자면은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실적이 올라야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의 실적이 언제 오를까 이거를 예측을 해보면 되는데, 물론 당연하게도 이 실적 상승 구간을 찾는 건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만 EPS 평균 전망치와 기름 현물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내년 여름 정도에는 실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주가는 당연히 선반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1분기에 반도체주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기업들이 약간 바닥에서 머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동을 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승은 그냥 조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한 7만 전자는 넘어가는 그러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겨울 날씨가 추워질수록 이 시각을 바꿔보자면 반도체를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되면은 이제 제롬 파월의 입이 열리는 날입니다. 이 날 때문에 최근 일주일 거의 열흘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분명 있었다는 소린데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잭슨홀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주가가 오르니 마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증권사 시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세 증권은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말했던 뉘앙스와 비슷하게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내일 말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주일 동안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공격적일 걸 예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 파월이 나와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주가가 선반영으로 빠진 바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악재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 주에는 높은 확률로 주가가 더 상승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바이든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돈 뿌리기를 시전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뿌리기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죠. 우리에게 만약에 그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뿌린다면은 경제는 당연히 소비가 좋아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미국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인플레에는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호재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겠죠. 학자금 돈 뿌리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폭풍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비탄감에 나선다고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한희길이 얼마 전에 그 인플레 감축법 그것도 뭐 겨우 통과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의회가 가만히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돈 뿌리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만 무려 2,500만 명이 수혜가 된다고 하며, 한국 돈으로는 진짜 엄청나네요. 천조국답습니다. 489조 원이나 미국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인플레 감축법으로 이제 바이든 지지율은 매우 낮았었는데 40%까지 올랐다고 하며, 그래서 이번에는 돈 뿌리기 정책으로 쐐기를 박으려 하는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당연히 노이즈는 많겠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줍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니 야 대학을 안 간 사람은 어떡하냐, 혹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빚을 다 갚은 사람은 어떡하냐, 이러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바이든은 이러한 노이즈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그럼에도 청년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하에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며 미국 증시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한국인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라는 소리겠죠. 왼쪽의 기름들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던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받아보면 충격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그러한 행진은 32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며 2분기 출산율은 0.75명으로 최저치를 갱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2명이 만나서 0.75명밖에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수는 19만 3,768명으로 지난해보다 2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 사망자 급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대책도 분명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인구가 다시 늘어날지, 그리고 플러스 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4 출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걱정이 듭니다. 아니 기린 요즘에 그 중국이 전기가 없어가지고 공장에도 전기를 안 준다며 그러면은 아이폰 14 무슨 차질 생기는 거 아니야? 한번 진짜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력난 때문에 아이폰이 피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날려봤더니 바로 답변이 왔습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현대차 증권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봤더니 진짜 심플했습니다. 중국 전력 공급 중단은 아이폰 생산과는 무관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전력 차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폰 만드는 공장이랑 완전 관련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제도 봤던 아이폰 관련주 LG노텍 그 다음에 BH 이런 기업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만화 강국 일본 한국한테 무너지는 중이라고 경제지 니케이 그러니까 일본 경제지죠. 여기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경제지 니케이가 스마트폰에 맞는 컬러와 세로 읽기 방식의 한국 웹툰이 일본에서 앱 점유율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다며 출판사 편집자 중심의 가네수고 같은 일본 웹툰이 IT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를 개척하는 한국에게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이제 일본 만화는 오른쪽에서 왼쪽인가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책을 넘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웹툰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읽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게 진짜로 먹혀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만화 앱 시장에서 네이버의 라인 망가와 카카오의 피코마가 이용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차 코믹 그 다음에 소년점프 플러스 이 두 개의 순위는 3, 4위로 확실히 한국이 대세인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화 강국 일본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만화가로 데뷔를 하려면 요리사처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라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몇 년간의 경력을 쌓아야지 이제 내가 데뷔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한국 웹툰은 그 누구도 저 길이 또 지금 당장 그림을 그려서 연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제조업 강국 아니었겠습니까? 반도체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부터는 콘텐츠 그 다음에 미디어, 문화 이러한 부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분명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기업을 공부할지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면 또 올랐는데 치킨 피자 또 올라. 치킨, 피자, 커피 등 푸차 업계가 하반기 2차 가격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봤죠. 농심이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물가죠, 물가. 당연히 농축산물 가격 오름세와 물류비 상승 등으로 이러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는 커피 전문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유 가격도 인상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이제 기습 인상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우유 가격도 전부 다 인상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유제품을 사용하는 커피, 아이스크림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가 진짜 무섭다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다음입니다.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살짝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니 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외국인은 보통 파는 게 정석인데 왜 외국인은 오히려 사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프투자증권의 뷰를 보자면은 한국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 증시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소리겠죠. 또한 어제 증시는 한국만 상승하고 아시아 전부 다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런 것도 외국인의 매수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은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IRA 법안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를 좋게 본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여기에 돈이 쏠릴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은 배터리 3사, 반도체, 전자기기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장기적 수혜가 예상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요즘 핫한 친환경 이 친구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음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맨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연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기업을 한번 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공부한 바 있었죠. 유안타 증권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회성 서프라이즈보다 당연히 2개 분기 연속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있죠. 게다가 지금은 또 3분기 아니겠습니까? 이 3분기의 실적이 상향 예측되는 그러한 종목도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유한타증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봐야겠죠. 어떤 기업이 있나 봤더니 SK, 하나솔루션, 한세실업, LIG넥스원, 두산밥켓, 현대차, 신세계 이러한 기업들이 1분기, 2분기 연속 10% 이상 서프라이즈 된 기업들이라고 하며, 그리고 플러스 3분기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주식은 에코프로비엠, 현대글로비스, LNF, 포스코케미칼, 하나솔루션, 현대차 이렇게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솔직히 주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보면 되죠. 맞습니다. 실적이죠, 실적. 그런데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라고도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위 기업들 실적이 정말 괴물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꼭 차트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시고 실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인상, 딱 예상만큼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단기간이라도 미국과의 금리차가 줄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율이 6.8원이나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다만 장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역전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며, 일단 오늘 은행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히트2 별로야. 자, 히트2가 뭐냐면은 넥스게임즈에서 새로 나온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주가가 무려 마이너스 15%나 하락하고 있네요. 아무리 뉴스에 팔아라고 하더라도 급락세가 너무나 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사전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는 등, 어제는 6%나 상승하는 등, 야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히트2라는 게임을 해보신 기분들은 솔직한 평가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기분들이 투자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그냥 짧게라도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동네가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돈을 많이 버는 동네를 가면은 야 이거 우리 아이도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거는 제 착각일까요? 어쨌든 무려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어딘가 봤더니 부산 중구가 2,52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뒤에서 2등은 대구 서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2,500이랑 그 다음에 최대가 7,440이니까 3배나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빈부격차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기.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계속 만드는 삼성전기, 왼쪽에 월봉을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서 지금은 바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새로운 성장 구간에 진입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신증권은 목표가 25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거의 2배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진짜 가기만 한다면은 지금 돈 다 털어서 사고 싶긴 하죠. 어쨌든 그 이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는 AI와 빅데이터의 활용 증가로 서버 투자 확대가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도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되니까 삼성전기도 성장 구간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삼성전기랑 이게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삼성전기의 포트폴리오가 기판, MLCC, 카메라 이렇게 구성된 현재 포트폴리오가 23년에는 이러한 자동차도 쭉쭉 올라오고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도약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연평균 5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올해 퍼는 9.3, 내년은 8.3, 내후년은 7.6으로 충분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당연히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세계 이 단어를 보면은 영화 신세계가 생각이 나지만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진짜 신세계일 수 있다고 합니다. KB증권은 목표가 34만원을 제시하고 지금 현재 가격은 심각한 저평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봤더니 백화점 부분이 창립 이래 사상 최대 매출 이익을 2년 연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12개월 선행퍼는 4.6배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퍼가 4.6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5에서 10% 정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 퍼는 5.3, 내년은 4.8, 내후년은 4.3 이러한 부분 또한 저평가 매력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